안녕하세요, 햄쌤입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죠.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 3월이 왔습니다. 지난 2월 업무 영상에 이어서 3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들어가기 전에 고유의 보건 업무는 같지만 학교별로 업무가 조금씩은 다르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햄쌤의 보건실. 학생 건강조사서, 개인정보 동의서, 응급처치 동의서, 투약 동의서, 가정통신문을 배부하도록 안내합니다. 2월 업무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계약 첫날에 바로 나가야 하는 안내문이에요. 미리 결제를 받고 사전에 준비해서 담임선생님께 배부드리고 계약 첫날 아침에 메신저를 통해서 배부 일정과 수집 일정 등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으로 보건일지 학생 등록입니다. 새 학년도의 학생들을 보건일지에 미리 등록해두는 작업인데요. 초등의 경우에는 본인의 학년, 반, 이름을 제대로 못 말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중고등이어도 아이들이 작년에 학년 반 이름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을 미리 등록해두면 보건일지 사용할 때 학년 반 이름이 자동으로 나와서 보건실 운영하시는데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보건일지별로 사용법에 나와 있는 대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대개 이때 학급별 명렬표 파일 업로드가 필요한데 담임선생님께 명렬표 파일을 받을 수 있지만 학급이 많아질수록 파일 취합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나이스에서 학적 권한을 받아서 명렬표를 직접 다운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신규 선생님들인데요. 나이스 인증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전자 업무는 나이스 인증서가 있어야 접속이 가능해요. 우리가 2월에 인증서 신청했잖아요. 등록은 또 따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학교 내 담당자가 있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돼요. 2월에 미리 등록하는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신규였을 때에는 발령받은 이후에 등록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참고로 선생님들께서 2월부터 모든 일을 다 시작하고 계시겠지만 발령일자는 3월 1일이라는 점. 다음으로 약품 구입입니다. 2월에 보건실 정리하면서 미리 봐두었던 부족한 약품들, 필요한 약품들을 구입해요. 신규 선생님들은 나이스 인증서 등록이 완료되어야 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등록 완료 전까지는 인증서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일 먼저 하고 계세요. 3월이 되면 새 학년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공공기관이라서 100원짜리 물건을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 전에 품위라는 행정 업무를 해야 돼요. 품위는 내가 어떤 물건을 살 건데 이 물품은 얼마고 몇 개 살 거고 어디에서 살 거야 라고 구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약품 구입, 품위, 결제 방법, 결제 라인 등을 더 자세하게 다뤄둔 영상이 있어요. 블로그 링크와 함께 아래에 남겨둘게요. 100만 원 이상 결제해야 되면 학교랑 업체 간의 계약을 맺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대부분 의약품으로만 한 번에 그 정도 금액까지 사용하진 않지만 혹시나 넘게 된다면 품위하기 전에 행정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기록부 인적사항 생성입니다. 학생 건강기록부 관리 권한이 보건교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인적사항 생성 버튼을 눌러주어야 건강기록부가 생겨요. 이후에 오는 전입생들은 교무실 실무사님들이 자동으로 학적에 반영하면서 생성을 해주시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기록부 인적사항 생성 방법은 이전에 올려드렸던 나이스 보건 업무 영상에서 2분 20초 부분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다음은 전임 선생님의 문서로 확인합니다. 미리 바탕화면에 다운받아두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특히 신규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되신 상태라서 전임 선생님이 올렸던 문서들을 보고 어떤 업무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임 선생님이 올린 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K-에듀파인, 문서관리, 문서함, 문서 등록 대장에 들어가서 날짜를 전년도로 설정하고 기한자에 전임 선생님 성함을 넣어서 검색하면 됩니다. 문서를 확인하면 오른쪽 위에 저장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문서를 저장해 두시면 매번 문서 등록 대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필요한 문서들은 저장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EVPN 신청하기입니다. 집에서 업무 포털을 이용할 수 있는 재택근무 시스템인데요. 최대 6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니까 한 번 신청할 때 6개월씩 신청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 방법에 관한 영상은 이전에 올려드린 나이스 보건 업무 영상에서 12분 40초 부분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신규 선생님들께서는 업무용 이메일을 가입해 주셔야 되는데요. 시도 교육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업무용 이메일을 모두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교육청은 전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공직자 메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 업무를 할 때 선생님 개인 메일로 업무 관련 파일을 주고받을 순 없잖아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안내해주는 업무용 이메일을 가입해서 앞으로 업무 시엔 해당 이메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직자 메일을 기준으로 이메일 주소는 @korea.kr이고요. 로그인할 때 인증서가 필요해요. 이때 사용하는 인증서는 업무 포털 로그인 시 사용하는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학교 PC, 선생님 개인 USB와 노트북 등에 꼭 백업해두세요. 다음은 3월 업무의 꽃, 학생 보건 및 건강 증진 계획서 작성하기입니다. 임용 공부하면서 법령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3월 말까지 학생 보건 및 건강 증진 계획서를 세워서 결제를 받아야 한다고 써있던 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전임 선생님 문서에서 작년 학생 보건 및 건강 증진 계획서 파일을 다운받으시거나 천사빵이나 블로그 등 현직 보건 선생님들께서 공유해주시는 파일을 다운받으셔도 좋습니다. 매년 조금씩 교육과정과 지침이 변경되기 때문에 전임 선생님 문서 또는 현직 선생님 문서, 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 보건 지침을 참고해서 적절하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예요. 1년치의 보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몇 월 며칠의 교육을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계획은 아니고 광범위하게 보건 교육을 이렇게 할 거고 이건 몇 월쯤에 시행할 거야 정도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초기 계획서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간혹 계획서 내에 업무 분장에 교직원 이름이 적혀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 구성원이 발령, 승진, 휴복직 등으로 1년 내에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이름으로 적어두면 구성원이 변동할 때마다 다시 계획서를 수정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건 행정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저는 성함보다는 교직원의 직급으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교장, 교감, 체육부장, 학년부장, 보건, 담임, 행정실장 이렇게요. 제가 옛날 영상에서는 양성평등이나 교직원 성같이 보건 외에 제가 하는 업무를 낑겨서 한 번에 결제받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업무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건교사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거예요. 3년차 즈음부터는 보건계획서에는 저희와 관련된 것만 올리고 보건의 업무는 업무별로 계획서를 따로 올리고 있어요. 제가 보건계획에 넣는 내용으로는 보건실 운영, 보건교육, 학생 건강검사, 요보호자 관리, 학교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이송 및 관리, 건강기록부 관리, 기타 건강증진 관련해서 학생 비만 및 생활습관병 예방,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시력건강, 구강건강 등이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이라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보건 매뉴얼과 건강증진 조례들을 참고해서 계획서를 세웠어요. 지역별로 건강증진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지역의 학교보건과 관련된 공문을 확인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보건교육에는 영역별 보건교육 실수를 함께 넣어서 작성하고 있어요. 감염병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마약류 예방교육 등을 필수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부나 안전부 이렇게 해당하는 부서에서도 연관 교육 과정을 세울 때 이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넣어주면 돼요. 이거는 교육청별로 실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소속해 있는 교육청별 교육과정 정책과에서 내려온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실수를 확인하시거나 학교 연구부장님이 보내주시는 교육과정 운영 실수를 확인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자료 집계 같은 걸로 보고를 하는 부분들이라서 계획서에 실수를 넣어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2025년을 기준으로 교육과정 운영 실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포스팅으로 올려두었어요. 링크 아래에 남겨둘 테니까 참고하세요. 계획서 작성은 하루 안에 절대 못 끝냅니다. 기한인 3월 말에 겨우겨우 완료하고 결제받게 되실 거예요. 짬짬이 작성해주고요. 작성된 계획서는 결제받으면 이후 선생님께서 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하실 때 항상 기한할 때 관련 문서로 잡게 되실 거예요. 다음은 교직원 연수 준비입니다. 대개 학년 초에 정교직원 회의를 잡아서 한 번에 연수를 실시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연수가 증가하면서 지금도 메신저로 연수 파일을 보내고 설명만 조금 보태는 방식을 고수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 특성에 따라서 연수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보건 관련 교직원 연수로는 감염병 대응, 학교 응급처치 체계, 각종 응급처치 방법, 요보호자 관리, 흡연 음주, 마약류, 카페인 예방, 감염병 모의 대응 훈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기타 업무와 관련한 교직원 연수를 추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선생님이 아니면 대부분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라서 설명드릴 땐 핵심만 짚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교육청을 기준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교직원 연수는 정해진 시간이 별도로 없어요. 감염병 모의 대응 훈련은 실제 모의 훈련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잡고 그 외 나머지 연수는 날짜만 잡아서 연수 계획을 기한하고 결과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계약 신날 배부했던 서류를 취합하여 정리하기입니다. 동의서에 모두 동의 표시가 되어 있는지, 의약품 토약 미동의자가 있는지, 요보호자는 어떤 요보호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요보호자는 빠르게 파악해서 상담하고 해당 담임 선생님과 수업에 들어가는 선생님들께도 특별히 유의해야 할 증상이나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어야 돼요. 간혹 비밀로 하고 싶어요 하는 학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때 학부모님께 보건교사가 그 학생만을 볼 수 없는 보건실 상황과 아이를 만나는 다른 선생님의 주의 관찰도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설득해 봅니다. 언제 응급 상황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요보호자 상담과 교육은 3월 중순까지는 끝내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투약 미동의 하신 학부모님께도 모두 전화드려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전화를 하면 90% 정도는 잘못 표시하셨다고 말씀하시고 10% 정도는 실제로 거부하시더라고요. 투약 미동의 학생은 따로 보건일지에도 표시해두고 담임 선생님께도 안내드립니다. 이렇게 요보호자 선정이 완료되면 요보호 관리 계획을 세웁니다. 보건업무 매뉴얼 참고해서 세우면 되고 저는 요보호 관리 계획은 별도로 기한해서 문서로 남기고 정규 직원 및 해당 학생과 관련된 선생님들께 개별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요보호 관리 계획 기한 시 주의점은 개인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명단 파일 자체에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올려야 된다는 점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전임 선생님이 올리신 기한문과 첨부 파일을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문서 기한을 할 때 비공개로 설정해도 내부 직원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단을 올릴 때는 명단 파일 자체에 암호를 설정하고 그 암호를 관련된 학교 교직원에게만 공유해서 정보 보호를 해주는 게 좋아요. 코로나19 대응이 완전 사라진 게 아니라서 코로나19 기저질환자를 파악하는 업무가 아직은 매뉴얼상에 남아있어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보건교사는 민간군 학생을 관리하는 업무도 해야 합니다. 어차피 건강조사서 정리할 때 질환이 다 써져 있어서 저는 요보학생 명단 정리하면서 거기에서 코로나19랑 대기오염 민간군 학생 명단도 한 번에 뽑아서 정리하고 있고 요보 관리 계획을 올릴 때 첨부 파일로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 소아당뇨 학생이 있다면 소아당뇨 학생 개별 관리 계획을 추가로 또 세우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연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시도별 학교 보건업무 매뉴얼이나 소아당뇨 관리 매뉴얼을 참고해서 세우시면 돼요. 학교에 소아당뇨 학생이 없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업무입니다. 다음은 학생 건강검사 준비입니다. 건강검진 기관을 선정하고 2, 3, 5, 6학년 신체 발달 상황 검사 및 시력 검사 일정을 협의해야 돼요. 3월에 이걸 해두셔야 4, 5월부터 원활하게 학생 건강검사 업무가 가능합니다. 학생 건강검사만 자세하게 다룬 영상이 있어서 아래 링크 첨부해둘게요. 현재 학생 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빨라야 2026년 또는 27년에 전체 이관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이전에 만들어두었던 학생 건강검사 영상을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각종 가정통신문 만들기입니다. 대부분의 보건선생님들이 매달 보건소식지를 만들어서 각종 보건실 소식과 건강관리 방법 등을 가정에 전달하고 있어요. 3월에는 보건실 이용 방법도 담아서 함께 보냅니다. 보건소식지는 천사방 외에도 인스타나 블로그 등 현직 선생님들께서 직접 공유하시는 자료가 많아서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신규 선생님이나 휴직 후 복직하시는 분들은 다른 업무들로도 정신없기 때문에 보건소식지는 다른 선생님들이 공유해주시는 거 참고해서 조금만 수정해서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입니다. 3월은 특히나 인플루엔자 그리고 수두가 유행하는 시기예요. 새로운 단체 생활이 시작되면서 감염병 확산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같이 유행하겠네요. 감염병은 담임 선생님들께서 확진되는 대로 알려주셔야 빠르게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학년 초 교직원 감염병 연수 시에 강조해서 교육해야 돼요. 2월에 미리 만들어둔 감염병 물품함을 이용해서 수시로 학급 내에 소독하고 관리하도록 협조 요청 드려야 합니다. 이 시기에 보건실은 열 나는 학생들로 넘쳐나게 되니까 선생님들께서도 꼭 건강 유의하시고 마스크 착용, 환기, 손소독 자주 해주세요. 저는 일생에 한 번도 걸려본 적 없는 독감을 학생들한테 옮았었는데 그때 된통 고생한 후로는 예방접종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수 업무가 아니라 선택 업무인데요. 흡연 예방 실천학교 사업 신청입니다. 신규 선생님들은 임용 면접 준비하면서 많이
미리 보고 듣고 답변으로 준비했었던 거였을 거예요. 경기도를 기준으로 관리자 평가 점수에 들어가는 항목이라서 관리자들이 이 사업을 꼭 하라고 합니다. 선택형이라기엔 정말 대부분의 학교가 다 신청해서 뭔가 기본 업무가 되어버린 그런 사업 중 하나예요. 예산에 따라서 기본형과 심화형이 나눠지는데 심화형은 결과보고서 작성이 더 복잡하고 필수로 해야 되는 사업이 많아서 처음 하시는 거면 기본형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업 추진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공문에 온 양식대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금연 서비스 통합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면 되고 학기 중에 사업을 실시하고 12월에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하면 됩니다.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은데 예산 항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관련 매뉴얼을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 항목을 두지 않고 교육비로만 다 사용하는 게 제일 편하고 깔끔하긴 해요. 5월에 세계 금연의 날이 있어서 대부분 보건선생님들께서 5월에 흡연 예방 교육 주간을 잡고 이때 예산을 이용해서 교육하고 사업을 실시합니다. 흡연 예방 실천학교 사업 자체가 1년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 학기에 교육 주간을 잡고 사업을 해도 돼요. 학기 초에 흡연 예방 교육 관련 업체에서 전화든 우편이든 홍보 연락이 올 거예요. 연락처만 받아두시고 예산이 확정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본격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정말 보건교사 본연의 보건 업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제부터는 보건 외 업무지만 많은 비율로 보건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잡무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릴게요. 먼저 교직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 업무입니다. 너무 길어서 저는 성성성이라고 단축해서 말하는데요. 담당자라면 관련 계획을 작성해서 3월 내에 올려야 돼요. 그리고 빠르게 해야 되는 거는 연수 안내 또는 일정 찾기입니다. 각 항목별로 1시간씩 필수로 들어야 하는 법정 연수 중 하나예요. 저는 온라인 연수를 듣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대면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미리 학사 일정을 협의해서 연수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성성성 업무 영상도 2020년에 올린 게 있는데 제가 시간이 되면 2025년 기준으로 새로 업로드를 하고요. 그게 안 되면 그 전에 업무 영상 참고해서 올해 매뉴얼과 비교하면서 업무 추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래에 링크 남겨둘게요. 다음은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 일정 잡기입니다. 이것도 모든 교직원이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필수 연수 중 하나인데요. 3시간을 실시해야 돼서 마찬가지로 학사 일정을 미리 보고 연수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CPR은 2학기 때 하는 학교도 많고 과대학급인 경우에는 교육을 2회로 나누어서 하기도 해요. 이건 학교 사정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학교는 강사비가 정해져 있는데요. 업체에 예약하기 전에 행정실에 강사비 기준 파일을 달라고 요청하시고요. 업체나 강사에게 견적서를 받을 때 강사비 기준에 맞추어서 견적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업무 영상은 아래 링크 걸어둘게요. 다음은 교직원 결핵검진 업무 준비입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매년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검사라서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신규 또는 6개월 이상 휴직, 파견 후 복직자의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사를 해야 돼요. 계획을 언제까지 올리라고 정해진 건 없는데 교사를 기준으로 3월에 신규 발령 휴복직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다른 업무들과 마찬가지로 3월 내에 결핵검진 계획을 세워서 결제받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규나 6개월 이상 휴직, 파견 후 복직자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결핵검진 일정을 항상 3월 중으로 잡고 있는데요. 3월 내에 검진 기간을 찾고 협의하고 실시하기까지 굉장히 빠르게 업무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신 없더라도 잘 챙겨서 해야 됩니다. 교직원 결핵검진 세부 업무 방법도 관련 영상 링크 남겨드릴게요. 다음은 학교 양성평등 교육 계획 세우기입니다. 양성평등 교육 업무는 키우려면 키울 수 있고 축소시키려면 축소시킬 수 있는 업무 중 하나인데요. 이 외에도 업무가 너무 많아서 저는 양성평등 교육 업무는 축소해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별도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교직원 성성성 계획 올릴 때 한 줄 낑겨서 넣고 있어요. 9월 초가 양성평등 교육 주간이라서 그 즈음으로 교육 주간을 잡아놓고 공문 오면 처리하고 관련 자료를 교육 주간 전에 선생님들께 공유해서 학급에서 실시하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업무입니다. 관련 계획을 올리고 정, 부 담당자 지정해서 교육도 이수해야 돼요. 제일 화나는 건 미세먼지가 나쁠 때마다 알림을 나가는 건데 무슨 실시간 기상캐스터 마냥 미세먼지 알림이 역할을 해야 돼서 내가 교사인지 날씨 알림이인지 존재 자체에 회의감이 드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저처럼 수도권 서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봄, 가을에는 항상 미세먼지가 나빠요. 안 나쁜 날 찾는 게 손에 꼽을 거예요. 아무튼 기분 나쁜 이 업무도 3월에 계획서를 올려줍니다. 다음은 선고충 상담원 연수 신청 및 이수입니다. 각 기관마다 선고충 상담원을 남녀 1명씩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담원으로 신규 지정되면 6개월 이내에 고충 상담원 연수를 이수해야 됩니다. 한국 양성
여성평등진흥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유료 연수가 있는데 요걸 신청하셔도 되고요. 경기도 교육청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교육청 자체에서 무료로 성고충 상담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어서 요걸 들으셔도 됩니다. 같은 동료의 성고충을 들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시도 교육청마다 이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관되지 않은 상태라서 교내 교직원이 성고충 상담원을 맡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보건교사회 임원을 하면서 성고충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답변받은 게 검토해보겠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복직했을 때는 이관이 완료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음은 환경 업무인데요.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지금까지 공기질, 수질과 같은 환경 업무를 맡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강원도는 환경 업무 자체가 교사가 맡지 않고 행정부서에서 맡고 있는데 모든 지역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3월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신규 선생님들은 힘들게 임용시험을 마치고 합격에 대한 기쁨을 만끽해도 모자른데 학교에서 발령받고 일하다 보면 많은 업무에 치이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 직업을 하는 게 맞나 싶고 다시 병원으로 가고 싶고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선생님 하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에너지 충전하시고 보건교사로서 학생의 건강관리와 보건 수업에 힘쓰고 전문성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저와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로서의 첫 출근 혹은 휴직 후에 오랜만에 출근 모두 떨리겠지만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간호사들 어디를 가든 일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진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4월 업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